안녕하세요. 사연으로 위로를 전하는 사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한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뒤늦게 알게 된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가족을 만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은 배려가 아닌 희생을 요구하는 말이 되어 돌아왔고, 결국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이 된 여자예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남편과 헤어졌던 이야기예요. 누군가는 제가 너무 성급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겨우 그런 일로 결혼을 끝냈냐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때 참고 살았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결혼 전 남편은 저에게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크게 화를 내는 일도 없었고 부모님에게도 잘하는 착한 아들처럼 보였어요. 저보다 부모님을 챙기는 모습도 처음에는 책임감 있어 보였고요. 저희는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약속했고, 어느 날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 남편의 부모님 댁을 찾았어요. 처음 만난 시부모님은 생각보다 훨씬 친절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은 며느리를 남의 집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친딸처럼 아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도 아들만 둘이라 늘 딸이 있는 집이 부러웠다며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이 한층 밝아질 것 같다고 하셨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좋은 분들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면 시댁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는데 저에게 딸처럼 대해주겠다고 하시니 안심이 됐어요. 적어도 며느리라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얼마 후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결혼했으니 진짜 한 가족이 된 것이라며 무척 좋아하셨어요. 시아버지도 아들만 둘인 집에 딸이 생긴 것 같다며 앞으로 살갑게 애교도 부리고 자주 찾아오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 애교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님에게도 살갑게 안기는 성격이 아니었고, 회사에서도 상사에게 아부하거나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일은 거의 못했어요. 누군가에게 일부러 예쁨 받기 위해 행동하는 것도 제 성격과 맞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원래 표현이 많거나 애교가 있는 성격은 아니라서 기대하시는 만큼 살갑게 행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때 남편이 옆에서 가족이 됐으니 조금씩 노력해보면 되지 않겠냐고 했어요. 부모님이 다른 집에 살가운 며느리들을 보면서 많이 부러워하셨다고도 했고요. 그 순간부터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처럼 편하게 대해주겠다는 말과 제가 딸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그 집에 들어간 며느리이지 시부모님이 바라던 성격의 딸 역할을 하기 위해 결혼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적당히 웃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시어머니가 갑자기 시아버지의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제가 해야 하는 일이냐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아버지가 안마 받는 것을 좋아하신다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아버지가 안마를 좋아하시면 아들이 직접 해드리면 되지 않겠냐고 했어요. 저는 원래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아버지의 몸을 주무르는 것은 더욱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남편은 안마는 남자가 하는 것보다 여자가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고 했어요. 시아버지도 아들에게 받는 것보다 딸 같은 며느리에게 받는 안마가 더 세심하고 좋다며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불쾌했어요.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을 앞세워 제가 싫다고 표현한 행동을 억지로 시키는 것도 기분이 나빴고,
젊은 여자가 해주는 안마가 더 좋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상당히 거슬렸어요.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였고 시댁에서 처음부터 큰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 결국 참기로 했어요. 저는 마지못해 시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역시 안마는 여자가 해줘야 한다며 만족해 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제 기분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는 어깨는 됐으니 이번에는 종아리와 허벅지를 주물러 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결혼한 지 겨우 3주 된 며느리에게 그런 요구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시아버지도 이해되지 않았고 바로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하겠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남편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은 간신히 상황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어요. 시아버지가 젊은 여자가 해주는 안마가 좋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 너무 불쾌했고 제가 싫다고 계속 표현했는데도 왜 억지로 시켰냐고 따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불쾌하다고 말한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며 화를 냈어요. 가족끼리 안마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는 거였어요. 저는 평생 함께 산 친정아버지도 저에게 허벅지나 종아리를 주물러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하물며 이제 막 결혼해서 아직 어색한 시아버지의 몸을 제가 왜 만져야 하느냐고 했고요. 그러자 남편은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안마를 해달라고 하면 자신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위에게 그런 부탁을 할 사람들이 아니었고 남편이 괜찮다고 해서 저까지 괜찮아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날 저희는 같은 말을 반복하다가 서로 등을 돌린 채 잠이 들었어요. 저는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 결혼을 잘못 선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더 황당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는 다음 주부터 매일 저희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겠다고 통보하셨어요. 가족이라면 아침밥 정도는 함께 먹어야 하지 않겠냐며 다음 주부터 식사를 준비해 놓으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시댁과 저희 신혼집이 가까운 편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매일 아침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한다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저희 부부는 출근 준비로 바빠서 아침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결혼 전부터 저는 아침을 거의 먹지 않았고 남편도 빵이나 시리얼을 대충 먹고 출근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제부터라도 아침을 챙겨 먹어야 한다며 제 말을 잘랐어요. 결혼했으면 제 가족은 친정보다 시댁이 더 가까운 가족이 된 것이고 친정보다 시댁과 자주 왕래하며 지내야 한다고도 하셨어요. 아침을 같이 먹자는 것뿐이니 부담을 느끼지 말라는 말까지 덧붙인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바로 남편에게 따졌어요. 시어머니가 다음 주부터 매일 아침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하겠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오히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부모님이 며느리와 아침밥을 함께 먹고 싶은가 보다며 웃었어요. 자신과 형은 어릴 때부터 아침을 잘 먹지 않아 부모님이 늘 가족끼리 아침을 먹는 집을 부러워했다고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자기 아들들이 아침을 먹어주지 않아 이루지 못했던 가족 식사의 꿈을 왜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강제로 이루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희 둘 다 출근 시간이 빠듯하고 아침도 먹지 않는데 무슨 아침 식사를 매일 준비하라는 것이냐고 하자 남편은 어머니가 반찬은 가져오겠다고 했다며 밥과 국만 준비하면 된다고 했어요. 밥과 국만 하면 되니 크게 부담스러운 일도 아니지 않겠냐고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제가 왜 화가 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반찬을 몇 가지 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원하지 않는 손님을 맞이하고
출근하기도 전에 시부모님과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저는 분명하게 싫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하고 싶으면 밥과 국도 남편이 직접 준비하라고 했어요. 저는 시부모님이 오기 전에 집을 나가겠다고 했고요. 그러자 남편은 집도 가까운데 부모님을 자주 보면 좋은 것 아니냐고 했어요. 가족끼리 얼굴을 자주 보고 지내는 것이 뭐가 문제냐며 부모님은 저를 딸 같은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다고 또다시 강조했어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대체 왜 시댁이 제 가족이냐고요? 저는 여전히 친정 부모님의 딸이고 결혼했다고 해서 친정보다 시댁을 더 자주 보고 더 가까이 지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고 존중할 분들이지 결혼하자마자 제 친부모보다 우선해야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저는 효도는 각자 자신의 부모님에게 하고 배우자는 필요할 때 조금씩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시아버지 안마도 아들이 직접 하고 아침밥도 가족끼리 먹고 싶다는 아들이 직접 준비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해서 시댁이 생겼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시댁이라는 이유로 더 챙겨드리기도 하는데 부모님이 안마 한번 부탁하고 아침밥을 같이 먹자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부탁이냐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남편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불편한지 아닌지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부모님이 서운해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고 부모님이 원하는 며느리 역할을 제가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경고했어요. 친아들 둘도 하지 않던 일을 왜 남의 딸에게 시키느냐고 했어요. 아들도 안 하는 안마를 딸이라고 하지 않으며 아들들이 먹지 않던 아침밥을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매일 차리게 하는 것도 가족이 아니라 노동력을 원하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편이 중간에서 제대로 선을 긋지 못하면 저는 제 방식대로 직접 대응하겠다고 했어요. 시댁과 관계가 끊어져도 상관없으니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남편이 제대로 중재하라고 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는 자신들은 저를 딸처럼 생각했을 뿐인데 제가 무엇을 그렇게 불편해하는지 모르겠다며 서운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서운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아침밥 한번 같이 먹는 것이 그렇게 힘드냐고 하셨고 시아버지 안마 좀 해드리는 것이 무슨 큰일이냐고 하셨어요. 자신들은 살갑고 애교 많은 딸 같은 며느리를 원했는데 목석같이 무뚝뚝한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한숨을 쉬셨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먼저 부모님이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살갑게 굴기를 바랐는데 저는 그런 행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도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모님은 저를 딸처럼 사랑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상상하던 딸 역할을 대신해줄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친아들들이 해주지 않는 애교와 관심과 수발을 며느리에게 받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딸이 아닌데 왜 자꾸 딸 같은 며느리를 찾으시냐고 했어요. 그렇게 딸 역할을 원하시면 아들들에게 딸처럼 살갑게 행동해달라고 부탁하시라고 했어요. 아들도 해드리지 않는 안마를 왜 남의 딸인 제가 해야 하느냐고 했고 젊은 여자가 해주는 안마가 좋다는 말을 들으며 시아버지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주물러야 했던 것은 충분히 성적으로 불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시부모에게 성희롱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시부모님이라고 해서 제가 불쾌함을 느끼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아침 식사를 함께 하고 싶으시면 아들을 시댁으로 보내드릴 테니 세 분이서 드시라고 했어요. 저는 아침을 먹지 않으며 매일 시부모님을 위해 식사를 준비할 생각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자신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고 했고요. 저는 제 가족은 친정 부모님과 남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시부모님은 나오지 않으며 남편의 부모님이기에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려 했지만 그 이상을 강요받을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건방지고 말대꾸가 심하다며 처음부터 애교 하나 없는 저 같은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같다며 전화를 끊으셨고요.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부모님에게 어떻게 성희롱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며 제가 미친 것 아니냐고 했어요. 부모님이 저를 잘해주니 시부모 무서운 줄 모르고 기고만장해졌다고도 했어요. 저는 젊은 여자가 해주는 안마가 좋다며 허벅지와 종아리를 주무르라고 한 것이 불쾌하지 않으면 무엇이 불쾌한 것이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을 제가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어요. 똑똑한 척하며 자기 생각만 옳다고 우기는 저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했고 결국 그만하자는 말을 꺼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붙잡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고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최대한 빨리 서로의 물건을 정리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헤어졌어요. 주변에서는 조금만 참고 살아보지 그랬냐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시작부터 이렇게 제 감정과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들과 몇 년을 더 살았다면 오히려 빠져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뒤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실패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사람들과의 연락도 줄였고 하루 종일 공부에만 매달렸어요. 그리고 1년 뒤 저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시청으로 출근하게 됐어요. 제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뿌듯했어요. 그 후 지인의 소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고 서로 결혼을 생각하며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 시어머니가 제가 근무하는 곳 근처로 찾아왔어요. 공무원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정말 잘 됐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서로 오해가 많았던 것 같다며 아직 혼자라면 전 남편을 다시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힘들 때는 목석 같고 건방지다며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더니 공무원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갑자기 오해였다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 뻔하게 보였어요. 저는 이미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그 집에서 원하는 애교 많고 살가운 딸 같은 며느리가 될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했고 그 집과 관련된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하다고 분명하게 말한 뒤 돌아섰어요. 그로부터 6개월 뒤 저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어요. 지금의 남편은 제가 하기 싫다고 말하는 일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강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부모님에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자신이 먼저 나서고 제가 도와주면 고마워할 뿐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시부모님 역시 저를 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신 아들의 배우자로 존중해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편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억지로 딸이라고 부르지 않는 지금의 시댁이 오히려 훨씬 가족처럼 느껴져요. 저는 그 일을 겪으며 알게 됐어요.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이 항상 따뜻한 말은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친딸에게도 요구하지 못하는 희생과 노동을 며느리에게 시키기 위한 말이 되기도 해요. 진짜 가족은 가족이라는 말을 앞세워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싫다는 말을 존중하고 불편함을 이해하며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결혼 한 달 만에 돌아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누군가의 딸 역할을 연기하며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 집이 원하는 딸이 되는 대신 제 부모님의 당당한 딸로 살아가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선택 덕분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모습 그대로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서로를 존중할 때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가족이라고 부른다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과 경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결혼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시에는 힘든 결정이었지만 결국 그 용기가 더 행복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연이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